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9일에 세계 2차 대전 승전 기념일 행사를 준비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흑해 함대의 러시아군 함정이 또다시 피격 침몰당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현지 시간으로 7일 트위터를 통해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이 흑해 러시아군 함정을 격침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흑해의 지민섬, 이 뱀섬인데요. 이 섬 인근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터키제 바이락타르 TB2 드론이 하루 전인 6일 러시아군의 세르나급 상륙정 한 척을 타격했다 하는 동영상을 올린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올린 동영상을 보면 이 공격 직후에 찍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위성 사진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동영상의 타격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 함정의 피격 사실을 공개하면서 5월 9일, 그러니까 러시아 전승절이면 항상 열리던 러시아군의 흑해 함대 군사 행진이 올해는 짐니섬 바다 속에서, 바다 밑에서 진행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군에게 격침된 세르나급 상륙정은 길이 25.6m, 폭 5.8m의 소형 함정입니다. 군사장비라든지 부대원을 상륙시키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 최대 92명이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흑해함대의 함정이 또다시 격침됨으로써 이 러시아군의 체면은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불과 20여일 전인 지난 4월 14일 이 러시아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흑해함대의 기함 모스크바호가 격침당한 뒤여서 이번에 또 비록 소형이긴 합니다만은 함정이 연거푸 격침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러시아의 흑해 함대를 향해서 공격을 거듭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육상에서도 이 러시아군에 대한 반격에 나서면서 제2도시 하르키우의 안전이 곧 확보될 전망이다. 이렇게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르키우를 일시 점령했던 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밀려 퇴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추격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르키우 인근의 다리 3곳도 파괴했다라고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쟁연구소는 조만간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을 대포 사정권 바깥까지 밀어낼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에 따라 도시는 숨통이 트이고 우크라이나군은 더 광범위하고 성공적인 반격에 필요한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7일 푸틴 대통령이 나치 독일에 대한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행사 48시간여를 앞두고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하르키우에서 퇴각을 했다는 것은 이 러시아군에게는 큰 충격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이 다리 3곳을 폭파하면서 퇴각했다는 것은 러시아군이 당분간 하르키우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시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은 5월 9일의 승전 기념일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동남부에 대한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CNN은 7일 동부 루간스크에서 주민 대피 시설로 사용되던 한 학교에 러시아 군용기가 폭탄 한 발을 떨어뜨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특히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인근 탄약고 등 미국과 유럽 국가들로부터 지원받은 군사 장비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부 지역에서의 전투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는 7일 러시아군이 동부 지역에서 돈바스로 표기된 모든 지역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총공세를 가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우크라이나군이 강력하게 방어를 하면서 전선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군이 전쟁 초기에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군사력과 전투 경험이 풍부한 부대도 투입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또 남서부 항구 도시 오데사에 크루즈 미사일 6발도 발사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군 작전사령부의 나탈리아 호메요니코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군이 오데사 도심을 향해서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지만 이 공격으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최정예 부대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하는 영국 국방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이날 공개한 정보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전쟁 후에 러시아군이 군의 손실을 복구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 그러면서 국제 제재 탓에 첨단 장비를 교체하기는 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군의 승리 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푸틴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돌파구를 찾아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푸틴 대통령의 연설비서관 출신인 정치평론가 이 아바스 갈리아모프는 BBC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서 푸틴 대통령이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할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갈리아모프는 이어서 계속 싸우면 질 게 뻔하다 그러면서 푸틴의 유일한 승리 전략은 완전한 광인, 그러니까 미치광이의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갈리아모프는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서방 국가 지도자와 국민들을 겁주고 싶어 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서방 국가들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푸틴의 요구 몇 개만 받아달라고 말하기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덧붙인 겁니다. 갈리아모프는 또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약해 보이지는 않으면서 전쟁을 끝내는 출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BBC는 전승절인 9일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최후 통첩을 보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BBC는 푸틴 대통령이 적어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확보한 일부 영토에 대해서라도 승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푸틴이 전승절에 내세울 수 있는 성과는 90% 이상이 초토화된 마리우폴밖에 없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마리우폴에서 폐허가 된 시가지에서 전승절 기념 행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디언은 크렘린 간부들과 홍보 전문가들이 전승절을 앞두고 마리우폴을 찾았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현지 주민을 동원해서 건물 잔해를 치우고 애국 동상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부는 러시아가 전승절을 기념해서 이곳에서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까지 아조스탈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우폴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은 그만큼 이 러시아군이 전과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가디언은 우크라이나 북부 하르키우와 수도 키우를 정복하지 못한 러시아로서는 마리우폴의 전략적 가치를 앞세워서 전쟁 승리를 상징하는 성과로 내세우고 싶어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우폴을 사실상 함락한 러시아가 마지막 남은 이 아조스탈 제철소까지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전승절까지 마리우폴을 완전히 정복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러시아는 며칠째 이 아조스탈 제철소에 쉼없이 포탄을 퍼붓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가 전승절 전까지 제철소 안으로 진입하기 위함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전승절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비롯해가지고 서방 국가들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하고 자국의 예비군 민간인에 대해서 총동원령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크렘린궁은 난센스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갈리아모프 평론가는 전승전에 뭔가 일어날 거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그러면서 이 푸틴의 적들도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대를 채우지 못한다면 푸틴은 정치적 패배를 떠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BBC는 최근 모스크바 시내에서 전투기와 폭격기의 시범 비행이 계속되고 탱크가 거리를 질주하는 등 대규모 군사행진 준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러시아에게 있어서 5월 9일에 전승절이 갖는 의미는 정말 큽니다. 푸틴 대통령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바로 이 전승절을 통해서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왔고 때로는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기회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전승절은 자신이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세울 전과가 변변치 않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우크라이나군은 더 강해지고 있고 러시아군의 피해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부르면서 비무장화 그리고 비나치화를 이루겠다
이렇게 선언했었죠. 사실 푸틴이 내세웠던 비나치화 개념은 소련이 승리했던 2차 대전에서의 나치 독일에 대한 승리, 이걸 연상케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9일 승전기념일에는 반드시 우크라이나를 완전 점령하면서 비나치화 성과를 러시아 국민들에게 선포했어야 됩니다만은 모든 계획이 이미 수포로 돌아가 버린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미 CIA의 윌리엄 번스 국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재 단계는 러시아의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푸틴이 테러가 막혀 있기 때문에 위험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내다본 겁니다. 갈수록 우크라이나군에게도 밀리는 러시아군. 이런 상황에서 푸틴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